예,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이면철 강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28강 지난 시간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이어서 이제 대비되는 같은 인지발달 이론이지만 대비되는 그러니까 인지발달을 중요시하지는 않는 그런 비고츠키 러시아의 학자 비고츠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두 학자를 비교하는 시간까지 28강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 27강의 내용이 여러분들 피아제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네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자, 기본 입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아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지발달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그럼 여러분들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상대적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피아제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피아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이라는 것은 자, 피아제는 여러분들 결국 자연 성숙 발달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적 보편성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에 따라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 걸 좀 더 발달하냐? 인지보다는요, 여러분들 학습에 대한 그 학습은 어떤 학습? 사회 문화적 맥락 속의 학습, 사회적 존재인 걸 아주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고츠키는 일단 여러분들 사회적 존재인 거, 아동은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차이점이고요. 나중에 요 끝에서 제가 다시 한번 표로서 비고츠키와 그 다음에 피아제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보면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도한다.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도한다. 누가 하고? 역시 피아제가. 자, 피아제는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인지 발달. 인지 발달이 학습 또는 언어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피아제입니다. 근데 비고츠키는 반대요.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장합니다. 왜? 언어가 있어야지 거의 1번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세 번째,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언어는 자,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각각 일정 시간이 지나도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능력과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의 연합.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문화적 도구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변증법적인 교류를 통해 인지가 발달한다. 자,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문화적 도구가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도구는 여러분들 어떤 거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언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변증법적인 교류는 여러분들 변증법에 대한 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게 되고요. 그냥 변증법을 비고츠키가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 변증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반합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며 여러분들 나왔겠죠? 학습이 발달을 중요한다. 자, 반대. 다시 한번 피아제하고 반대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피아제는 뭐라겠습니까? 인지 발달이 학습에 우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지 발달은 학습에 의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구는요? 피아제는요. 비고츠키는 아니다. 인지 발달은 누가? 언어로서 사회적 학습 작용에 의해서 변화한다.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발판의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피아제는 또래 집단을 중요시했습니다.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요했어요. 어떠한 인지 발달의 단계에서 그 발달에 있는데 어른들이 와서 그 이후에 상위 개념을 암만 학습해봤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아니었어요. 성인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기여를 합니다.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지금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요. 그다음에 마지막 비고츠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 우리가 뒤에서 이제 중요하게 배울 때 바로 근접 발달 지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솔직히 비고츠키는 딱 두 문제만 나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합친 부분. 비교하는 부분 나오고요. 또 하나는 비고츠키 자체로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뒤에서 중요하게 배울 근접 발달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자, 놀이는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고요. 파트너와의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뒤에서 이제 여러분 근접 발달 이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자, 요 기본적인 입장 먼저 숙지하시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피아제 이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인지 발달했습니다. 자, 비고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어하고 인지 발달 어떤 거요? 예, 언어를 통한 사회적 학습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숙지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1번 사회적 언어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그렇죠? 사회적 언어 그러니까 이런 걸 대표적으로 문화적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자, 의사소통을 가능하며 사고와 문제 해결 양식을 매개한다. 어떤 것이요? 사회적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 발달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어 발달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사적 언어는 자, 이 비고츠키는요. 사적 언어와 다른 언어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적 언어는 자신과의 대화로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사회적 언어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회적 언어는 의사소통 가능해서요. 인지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적 언어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웅얼거림을 통해서 이것을 내적 언어로 발전시킵니다. 내적. 딱 혼자만. 그럼 이 내적 언어는 여러분들 뭡니까? 저 밑에 사적 언어는 내부로 들어가 내적 언어가 됨. 점차 밖으로 들리지 않고요. 그럼 이 내적 언어가 뭐냐? 우리는 이 마지막 내적 언어를 언어적 사고를 통해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사회적 언어를 통해 학습의 결과 인지 발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 언어도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회적 언어를 통해서도 인지 발달이 되지만 제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혼자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사고 과정으로서 여러분들 사고 과정으로서 내적인 면에 인지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할을 두 개로 구분하지만 결국 인지 발달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언어는 인지 발달도 시키면서 문제 해결 양식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걸 도움을 주는 건데요. 사적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적 언어와 사적 언어 둘 다 중요성을 가져요. 특히 여러분들 사적 언어에 대한 거 이것도 여러분들 피아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적 언어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근접 발달 지역입니다. 나와 있고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마법의 중간지대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으로 교수 학습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 자, 그럼 제가 이거 뒤에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한번 먼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이제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먼저 보고 다시 이제 앞에 페이지 내용 한번 설명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 여러분들. 자,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 노란 부분이 여러분들. 자, 뭐라고 했냐? 현재 발달 또는 실질적 발달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은 이 부분이 현재 아동이 혼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수준이에요. 그럼 잠재적 발달은 아직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그 사이의 영역을 우리는 근접 발달 지역 또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 근접 발달 지역이라는 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아동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잠재적 발달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 지역을 근접 발달 지역인데요. 그럼 요 지역은 뭐라고 하냐? 아동이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아동이 뭐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즉 교사나 성인의 도움을 통해서 어디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 근접 발달 지역에서 바로 어떤 효과가 있냐? 교사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발달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무슨 역할이 필요하냐?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발달 수준입니다, 학생. 그 밖에가 여러분들 근접 발달 지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우리가 학습 발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학습 발달은 어떻게 의미하냐? 말 그대로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간격을 줄이는 게 학습의 목표죠, 당연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발판,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수 있는 발판, 이것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게 바로 비계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비계 설정. 비계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네, 발판입니다. 어떤 거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공사장에서요. 공사할 때 기본 골격 밖에 먼저 세우고 내부 공사를 하죠. 그때 여러분들 올라가는 올라가는 발판 있죠. 그 올라가는 발판이 없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죠, 여러분들. 그 발판의 역할을 누가 하냐? 예, 교사가 하는 겁니다. 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잠재적 발달 수준, 현재 실질적 발달 수준, 그 사이에 있는 근접 발달 지역이고요. 이 근접 발달 지역에서 이 뭘 집어넣는? 예, 발판, 하나의 발판, 비계를 설정해주면, 네, 비계를 설정해주면, 네, 아동이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겠죠. 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다시 돌리면요. 자, 볼게요. 자, 실제 발달 수준과 실제 발달 수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 발달 수준. 예. 아동이 현재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잠재 발달 수준은 아동이 혼자 발달하지 못하는 수준. 영역으로, 그 사이의 영역으로 교수 학습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 교수 학습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역동적인 평가 또는 학습 잠재력 평가가 필요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습 잠재력을 평가하는 게 어떤 걸 평가하는 겁니까? 예, 바로 근접 발달 지역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부러 글자를 안 지우고 있는데요. 실제 발달 수준보다 조금 앞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 발달 수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아동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도움을 준다고요? 누가 비계 설정을 한다고요? 예, 교사가 하나의 발판, 비계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인 수준으로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그러한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그 후에 이 지점에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이 지점에서 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협동학습 비계 설정. 비계 설정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수적 대화의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교수와의 교수적 대화를 필요하면서 학습에 대한 대화가 필요함으로써 잠재적 수준 발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4번. 그래서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보다는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중시하는 건 누구? 예, 피아제입니다. 교사의 안내 수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비고츠키가 이 근접 발달 지역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동문제 해결, 상호 주관성, 따뜻함과 반응, 자기조절 증진, 근접 발달 지역에 머물게 하기 등의 비계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과 이 비계 설정, 즉 하나의 발판을 설정하는 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을 중시한다. 그렇죠? 아동의 자기 학습도 중시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거 지우지 않고요. 겹치더라도 지우지 않고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학생의 현재 발달 수준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 요 지역에 있는 것을 교사의 도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거는 틀린 얘기죠. 효과적이다가 맞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성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성인과의 상호작용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고츠키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떠냐? 교사의 역할 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에 유용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피아제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곤란도가 높아지면 내적 언어의 사용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적 언어는 하나의 인지 발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이 곤란하면요, 당연히 내적 언어의 사용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 그것이 하나의 자기 사고력을 인지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시 이거 틀렸고요. 언어 습득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이다. 그렇죠? 피아제와 달리
비고치키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언어 습득이 학습 발달, 인지 발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자, 아예 대놓고 이 문제. 비고치키의 근접 영역 발달 영역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아동의 실제 인지적인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적인 인지 발달은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그렇죠? 그거와 아동이 혼자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의 잠재적인 수준 발달의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 아동의 미발달 능력을 아동의 미발달 능력은 여러분들 여기죠.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겠죠. 답이 아니겠고요. 3번 아동의 발달된 능력과 발달 중인 능력을 합한 영역이다. 아니죠. 이거 두 개를 합한 영역이 아니고 그 두 사이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들 4번 아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을 표시한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자, 28강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28강에서 배웠던 내용과 피아제의 내용과 지금 배우는 비고치키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앞서 강에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 비고치키라고 써놨고요. 자, 왼쪽에 구문은 사고의 변화와 구조적인 면, 문화 환경과 인지 발달 관계, 사고 발달의 자극, 언어와 지적 발달, 인간 간 학습 발달 협동화 소리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피아제. 자,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면 어떤 거요? 예, 얘는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인지 발달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몇 단계죠, 여러분들? 예. 기억하시죠?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 자연 연령별로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고치키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니다. 언어를 통한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하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인지 발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지 발달은 문화적 맥락과 관계가 적은 보편적인 성격. 말씀드렸죠. 문화적 맥락과 관계가 적은 보편적인 성격이다. 그렇죠? 왜? 자연적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시공간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나 자연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비고치키는 아니죠. 문화적 맥락과 아동의 인지 과정의 어떻게 유형을 결정한다. 자, 문화적 맥락이 중요하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피아제는 아동과 물리적 사물. 자, 그렇죠. 물리적 사물 간의 상호 과정을 중시합니다. 아동이 실제로 보고 느끼고 그 지각화가 변화와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 연소성으로 자기 혼자 보다가 그럼 사물을 구분을 못하다가 이제는 구분도 하고요. 그렇지? 그다음 나중에 그 사물을 보지 않는다라도 경험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사물과 중요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누구요? 네. 그렇죠? 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언어와 지적 발달. 자, 피아제는 당연히 인지 발달을 더 중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고치키는 아니죠. 예. 언어 발달을 통해서 인지 발달을 가져오는 것 때문에 언어의 영역을 되게 중요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 아동은 독립적인 발견자. 예, 독립적인 발견자. 아동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기 때문에 아동 중심적입니다. 교육 자체가. 그렇죠. 근데 비고치키는 아동의 학습은 문화적 맥락 속에 이행한다. 그렇죠. 아동 중심적이 아니고 어른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습과 발달. 발달 수준이 학습 능력이죠. 어떤 게 그러니까 자, 네, 인지 발달 수준이요. 학습 능력을 결정합니다. 즉 학습에 의해서 발달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 성인과의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됐죠? 인지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협동합성. 아동이 구체적인 조작에 이르기까지 또는 또래들과 협동. 참 중요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래들과의 협동은 모든 연령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와의 협동 중요시합니까? 예, 성인과의 협동 중요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피아제와 비고츠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만 추가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 표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 시험 준비하실 때 이 표에다가 피아제는 여기다가 여기 나와 있네요. 4단계에 각각의 내용만 정리해 두시면 피아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고츠키는 여기다가 어떤 거만요? 예, 근접 발달 영역 방금 한 거. 요것만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요 표에다가 요 4단계 발전이 있으니까 요거 아까 말씀드린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를 정리하시면은 피아제가 요거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접 발달 지역은 여러분들 근접 발달 지역은 요 비고츠키에다가 요 내용에다가 요것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비고츠키에 대해서는 비교가 정리가 끝나고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 인간의 정신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며 자,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어떤 걸 통해서 언어 습득을 통해서 아동들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편이다. 자, 언어 발달이 언어 습득이 아동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고요. 인간의 정신, 인지 발달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사회 학습의 결과라고 얘기한 학자. 누굽니까? 당연히 방금 지금 배웠던 비고츠키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자, 다음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쓰고 있는 교재에 대한 내용에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는 좀 장난을 쳐놨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피아제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정신적 도구가 어떻게 매개되는가? 자, 피아제가 문화적 맥락 안에서라는 말 안 했죠. 문화적 맥락 안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비고츠키가 있습니다. 그렇죠? 2번, 비고츠키는 개인의 내부에서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초 구조. 누가 얘기했죠? 피아제가 얘기했죠. 이 두 개 지금 내용이 바뀐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고츠키는 우에 문화의 맥락 안에서 정신도구가 어떻게 매개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피아제는 개인 내부의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적 구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동화, 조절, 조직, 평형. 두 개 바뀌면 됩니다. 그렇죠? 자, 3번. 피아제는 언어 습득이 아동 인지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편인 언어 습득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편인 누가 얘기했죠? 피아제가 아니고 이거 비고츠키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답은 4번이냐? 아닙니다. 4번도 제가 틀렸습니다. 다 오답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난쳤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비고츠키의 근접 영어 발달. 맞네요, 여기까지는요. 아동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공 영역을 의미한다. 안 내려야겠죠? 비고츠키의 근접 영역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잠재, 실질 사이에 있는 요 경험으로서 누구의 도움? 반드시 교사가 성인의 도움으로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기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틀리게 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난을 쳤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여러분들 단순히 이 문제로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심리학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비고츠키의 이론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과 이번 강의에 걸쳐서 두 학자 내용도 여러분들 각각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시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시험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다음 강부터는요.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